사범대학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수학교육과 17학번 김창후, 부학생회장 후보 영어교육과 19학번 이가은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5대 다정사범대학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수학교육과 17학번 김창후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가 주최한 많은 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이 자칫 지루하고 삭막할 수 있는 학교 생활에 큰 활력과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이제 그 즐거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다른 누군가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장에 참여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효율적으로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소통 중심의 학생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개선하려는 모든 정책과 제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학우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학생회로서의 제가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편의와 즐거움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효과적으로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회장의 자리는 사범대학의 학우 여러분 모두를 대변하는 무겁고도 어려운 자리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사범대에 재학하며 느꼈던 여러 문제의식과 여러 행사들에 참여했던 경험들은 저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주었고 이는 사범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에 좋은 토양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우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열린 마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하나 되는 다정다감한 사범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5대 다정사범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영어교육과 19학번 이가은입니다. 저는 작년에 국립목포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여 누구보다 사범대학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랑 사범대학 운동원 활동을 통해 여러 학우분들을 접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학생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걱정까지도 직접 다가가 들을 기회가 온다면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올해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저희의 기치와 같이 다정다감한 학생회로 사범대 학우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저와 다정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5대 다정사범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이가은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범대 입후보자의 공약 질의가 있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학습실 활성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 학습실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 학습실은 저희 사범대 학우들의 당대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시험과 조별과제 활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팀 학습실 활성화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범대와 인접한 인문대에 인문대 세미나실 1, 2가 있습니다. 이번 1, 2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그거를 인문대와 공동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에서 그 실을 관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측에서 조사한 결과 행정실에는 관리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시간 운영을 해가지고 시간 예약제를 행정실에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비와 관련된 것도 저희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팀당 시간 사용을 제약을 주실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 예약 시간은 4시간으로 할 것이며 이용자는 최소 3명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팀 학습실 최소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최대 수용 인원이요. 최대는 8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대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인문대 8명, 사범대 8명인가요? 저희가 1, 2를 따로 사용하고 있고 인문대에는 따로 예약을 인문대 학생을 통해서 받고 저희와 겹치지 않게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인문대 학생과 사범대 학생이 같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각하신 예약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일주일치 예약을 받은 후 표를 정리하여 바로 공지할 것이며 비어있는 추가 예약은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시간은 최대 4시간이고 최소 1시간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 4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다음 팀이 들어와야 하나 이전에 있는 팀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그 질문이 혹시 시간 예약이 3시까지인데 3시 이후에도 퇴실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는 1차적으로 주의, 2차 경고, 3차는 제한을 둘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 있으십니까?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예약을 할 시 처음에 이제 그 공지 사항에 이제 저희가 먼저 카카오톡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올릴 겁니다. 근데 중복이 된다면은 두 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실은 9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저희가 팀 학습실은 인문대 세미나실 1, 2를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인문대 개방 시간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문대 개방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7시 반, 18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최대 4시간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팀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최대 4시간이라고 한 것은 그 이상으로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 뭐 2시간을 예약하는 분도 있을 거고 1시간을 예약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겹칠 일도 없고, 추후에 학우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녁 시간도 개방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결 방안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학우분들이 이제 수업 시험과 조별과제 이것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팀학습실을 이번에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학우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대면일 시 학교와 협의가 되어 있나요? 열어준다고 협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시에는 이제 방역 수칙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홈커밍 위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홈커밍 위크는 학과별 졸업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고 이에 더불어 임용특강을 진행하는 일주일간의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생보다 강사들을 초대해서 강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도 한 2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졸업생도 3분, 합격자분들을 와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린트기 설치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인 프린트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범대학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됨에 따라 다른 단대에는 있는 프린트기가 저희 단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정실과 재무과를 방문하여 협의하여 이번에 프린트기를 사범대학관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용도 프린트기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단과대도 쓰고 있는 똑같은 업체의 프린트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약에는 다용도 프린트기라고 나와 있는데 팩스도 되고 복사도 되고 인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과대가 다용도 프린트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과대와 똑같은 프린트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른 단과대와 똑같은 프린트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프린트기인지를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 큐브 그 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단과 대학들도 다용도 프린터기를 설치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단과대에 있는 그 프린트기에 사범대만 없기 때문에 사범대도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는 건데 그 다용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질문의 본질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단과대와 같은 프린터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다용도 프린터기라고 지금 공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단과대학도 다용도 프린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과대에 있는 프린트기와 유사한 프린트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과대에서도 프린트뿐만이 아니라 팩스, 스캔 등이 다용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다용도 프린트기를 사범대학 간에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설치는 어디다 할 예정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범대학관 2층 로비에 보면은 그 랜선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정 한마당 공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정 한마당은 포토존, 레크레이션, 부스 운영,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범대만의 축제를 의미하는 행사입니다. 포토존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규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플라자 60에서 진행할 건데 이번에 진행되었던 그 전에 진행되었던 행사처럼 포토존 비슷하게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플라자 60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빌릴 예정이고 포토존은 저희 예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면 대체 방안 있으십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도 진행이 되어왔고 학우분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건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어 학교에서 아예 금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전환된다면 저희는 다정 한마당의 대안 행사인 사범대 사연 한마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단과대랑은 다르게 어떤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까? 지금 질문이 다정 한마당에 관한 차별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축제를 1부와 2부를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청계 인근의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이에 참여한 인원에게 교육봉사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는 사범대 학우분들의 화합을 위해 포토존,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경품 추천 등이 준비되어 있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공약이 다가가는 다정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정 사범대학이 학우 여러분들께 먼저 다가가기 위해 저희는 학과 회의 참여, SNS 활성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 학생회 자치권에 단대 학생회가 개입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각 학과 차기 회장이 나온 학과는 차기 회장과 다 협의가 완료되었고 안 나온 학과는 현직 회장님들과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회 임원이 소속 학과의 회의를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제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한 학기에 2회씩 학우 여러분들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거는 목적을 물어보는 의도가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가 시작될 때 학기 초에 저희가 먼저 어떤 코로나19로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못 즐겼던 것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학기 2회인데 학기 초에 1회 시작하고 학기 말에 이제 조금 더 개선해야 나가야 할 방향 또 이거에 대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듣기 위함입니다. 학기 초에 한 번, 학기 말에 한 번 한다고 하셨는데 진행 중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가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SNS도 있어서 수시로 받을 예정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학기 초 학기 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한 학기에 2번 학기 초 학기 말 진행할 예정입니다. SNS를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조사를 어떻게 건의사항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SNS 한 개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사범대 학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페이스북을 더불어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까지 개설을 하여 또 학과 공지방까지 있고 학과 공지방에 네이버 폼을 올릴 거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SNS 활성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사범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SNS 사용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톡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임을 파악하였고 기존에 운영되었던 학과 공지방, 오픈 채팅, 페이스북과 더불어 사범대학만의 인스타 계정까지 개설하여 SNS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 다시 드립니다. 팀 학습실 학교하고 협의가 됐냐고 질문 드렸는데요.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학교와 협의됐다는 뜻일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비대면인 상황이 계속 진행되었고 내년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과 미리 상의하고 그에 대한 대체 방안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할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후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정 한마당의 공약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다정 한마당의 축제만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부와 2부를 나눴고 1부에는 교육적인 요소를 통해 저희 청계 인근에 있는 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아동 소외계층과 함께 어울리고 2부는 저희 다정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들만의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차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범대학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